걸어서 배달 일을 하시는 민정이 할머니가 한 기업의 회장님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할머니를 알아보셨죠. 이 둘은 어떤 인연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정이 할머니는 매일 걸어서 배달 일에 나섭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가는 곳은 한 기업의 사무실이었죠. 그곳에 김대리는 매번 배달이 오면 할머니를 만나기 싫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민정의 할머니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대리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죠. 할머니가 배달 가방을 메고 들어서자 김대리는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늦었네요. 할머니, 저희가 바쁘니까 좀 더 빨리 와주실 수 없나요?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습니다. 민정이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오시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배달을 하니 이렇게 불편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리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 기분이 나빠졌죠. 이런 식이면 다음에는 다른 분에게 배달을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모르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정이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면서 저 멀리서 조그마한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았죠. 그 아이는 할머니가 여러 번 지나쳤던 골목 한 구석에서 놀고 있었고 그저 스쳐 지나갈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이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과 움직임이 너무나 익숙했죠.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듯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밖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아이의 작은 몸짓에 어렴풋이 떠오르며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30년 전 민정의 선생님은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교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선생님은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죠. 아이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선생님, 저도 별자리 하나 그려볼래요. 한 소년이 외쳤죠. 그의 눈은 반짝였고 민정의 선생님은 그의 열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주를 배경으로 그려보는 건 어때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실은 아이들의 상상력이 가득한 작품들로 채워졌죠.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멋져요. 여러분의 꿈이 별처럼 빛나기를 바란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러나 그날 저녁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교사 인원 감축이 예고되었고 그녀의 자리 역시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녀는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민정이 선생님, 학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정의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이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한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기억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렸죠. 결국 민정의 선생님은 교직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생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은 언제나 이 교실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다시 돌아오세요. 그들의 외침은 민정의 선생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업 본사 사무실은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격려차 방문이 있어 모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김 대리는 다른 직원들이 바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저기 서류 좀 더 정리해. 회장님 오신다고 이따가 망신당할 수도 있어. 그는 한 직원에게 소리쳤죠. 그리고 책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알아서 잘 치울 수 없나? 직원들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걱정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죠. 몇몇 직원들은 회장님의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한 직원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회장님의 모습을 맞을 준비를 했죠. 회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하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대리는 그의 곁에서 자주 끼어들어 자신의 중요성을 드러내려 했죠. 회장님, 저희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의 목소리는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회장님은 김 대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직원이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격려 방문이 끝난 후 회장님은 건물 1층 로비로 나섰고 직원들은 그를 배웅하기 위해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민정의 할머니가 배달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서자마자 회장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며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김재희 회장님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제이는 그 시절 늘 가난 속에서 살아갔고 그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종종 놀림을 받았죠. 학용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며 점심을 가져오지 못할 때면 더욱 외로움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친구들의 비웃음이 그의 귀에 들렸죠. 김재희, 오늘도 점심 안 가져왔어? 왜 이렇게 사냐? 한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쟤는 뭐가 모자른가 봐. 그냥 쭉 이렇게 살겠지.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김재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그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제지한 사람이 있었죠. 얘들아, 남을 비웃는 것은 좋지 않단다. 남을 비웃는 대신 서로 도와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그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하고 차분했던 민정의 선생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이가 가장 힘들어하던 시절 그의 선생님이었고 항상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곧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그때 민정의 선생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힘들어하지만 너희는 나중에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알게 될 거야. 사람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김재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시 어린 마음에선 그 말이 그저 위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민정의 선생님은 김재희를 불러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란다. 어떤 일이든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 그만큼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볼 거야. 어린 김재희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들은 그가 힘들 때마다 떠오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정의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때는 단순한 말로 들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을 이끄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나 김재희는 이제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어 있었고, 그때 건물의 입구로 들어오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민정의 할머니였죠. 김재희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시절 민정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민정의 선생님은 지금 배달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인상은 그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김재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정의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들었죠. 그 목소리에서 무엇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인이 정말 큰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재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죠. 선생님, 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십니다. 그래, 그랬구나. 너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그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재희는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말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재희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없이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구나. 나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렇게 30년 전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성공한 회장님이 되었고, 그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인연을 느꼈습니다. 김재희는 그 당시 민정의 선생님이 자신에게 건넨 작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작은 믿음이 결국 그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재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제이야. 너는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훌륭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때 그 작은 말들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고 있었죠. 봄날의 햇살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사무실. 김재희 회장님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있어 특별한 날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온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의 이사장직을 민정의 선생님에게 맡기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번의 숙고가 있었지만 결국 선생님이 그 자리에 적합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비서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민정희 선생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알렸죠. 김재희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셨군요. 이제 이사장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였지만 결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정의 선생님이 들어오셨죠.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복장과 조용한 걸음으로 회장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때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은 김재희 회장님을 향해 미소를 담아 말했죠. 제이야, 다시 만나 반갑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희 회장님은 선생님의 말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선생님, 그동안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그만두어라.
너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저 너에게 조금의 힘이 되어 주었을 뿐이다. 선생님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설립한 교육재단의 이사장직을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해오신 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에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달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희 회장님의 말에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시간이 떠올랐고, 이제 그 가르침을 훨씬 더 넓은 세상에 퍼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이야,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작은 배움을 주었던 교사일 뿐인데.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이야말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꿈과 희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희 회장님의 말에 선생님은 고요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껏 가르친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김재희 회장님은 선생님의 결단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말에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 그 꿈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니 기쁘단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인연과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죠. 선생님이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은 단순한 직책을 넘어 그동안 가르쳐온 가치들이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김재희 회장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재단은 저희의 꿈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회사의 사내 게시판 공지사항에 김현수 대리의 전출 발령이 게시되었습니다. 발령지는 민정희 이사님이 계시는 교육재단이었고 그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죠. 김현수는 민정희 이사장님이 도보 배달을 하던 시절 그녀에게 불만을 쏟아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배달이 늦어질 때마다 그녀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고 나이든 분이 배달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한 기억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한 말을 진심으로 후회할 줄 몰랐죠. 김현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교육재단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가 들어선 재단 건물은 크고 웅장했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김현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사장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바로 민정희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김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민정희 이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김현수 대리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민정희 이사장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김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 민정희 이사장님께 했던 말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이사장님, 사실은 제가 예전에 김현수는 말을 꺼내기 위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가 배달 일이 늦어질 때마다 이사장님께 너무 무리한 말을 했던 걸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이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김 대리님,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당시 아마 내가 배달 일을 하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랬다고 해도 지금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때의 일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김현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사장님은 여전히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이사장님은 알고 계셨죠. 이사장님, 저는 정말로 그때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정희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의 기억을 교훈 삼아 앞으로 좋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김 대리님이 이 교육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김현수는 이사장님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변화해야겠다. 이사장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현수는 이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물하는 일들, 그리고 이사장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김현수는 교육재단에서의 일과 관련해 중요한 회의를 주도하게 되었죠. 그 회의에 이사장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는 이사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넓은 마음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자신이 이 일을 통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김 대리님,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민정희 이사장님은 회의가 끝난 후 그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김현수는 처음으로 민정희 이사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과거에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그 말들이 결국 오늘의 김 대리님을 만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노력입니다. 김현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어요. 그렇게 김현수는 민정희 이사장님과 함께 교육재단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으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민정희 이사장님은 오늘도 교육재단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재단은 이사장님이 바라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일은 이사장님께 언제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자리 잡은 교육재단의 한 교실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책을 펼쳐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민정희 이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이사장님은 단순히 재단을 이끄는 인물이 아니라 매일같이 교육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며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순간마다 이사장님의 눈빛은 그들보다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감동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민정희 이사장님은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장님의 말에 귀 기울였죠. 그날 이사장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적 겪었던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배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헌옷만 입어야 했고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어렴풋이 깨달은 건 배움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그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듦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사람은 항상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들의 작은 마음 속에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민정희 이사장님은 재단의 후원자들을 초대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은 정돈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죠.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이사장님은 자리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재단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장님의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재단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은 그런 이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배운 것들이 내일의 세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사장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자리에 있던 후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내고 가는 후원이 아니라 민정의 이사장님의 열정과 비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배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이사장님의 꿈이 하나씩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희 이사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 서류를 들고 다른 손에는 한 아이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재단에서 배운 것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건 이사장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사장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민정희 이사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이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나도 계속해서 노력해야겠다. 이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은 이 재단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이사장님의 얼굴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미래를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